대수학 교재 78쪽 한번 봅시다. y는 이제 2x와 같다.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이것이 이제 방정식이란 말이죠. 미지수가 두 개가 있어요. x도 있고 y도 있고 두 개의 미지수를 갖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관계들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장님의 급여는 직원의 2배이다. 그러면 직원의 이제 2배. 곱하기 2가 생략될 수 있겠죠. 사장님을 우리가 보스에서 B라고 쓸 수도 있고, 직원을 인플로이에서 E라고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꼭 B여야 되냐 또 E여야 되냐, 수학에서는 대체로는 두 개의 변화되는 값, 이랬을 때는 첫 번째 것을 이제 X, 두 번째 것을 이제 Y로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Y는 이제 2X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해를 갖게 되잖아요. 미지수니까. x 값과 이제 y 값이, x가 만약에 0이면, x가 0이라는 거는 x의 2배가 y란 말이죠. 그러니까 0을 2배도 0이고, x가 1이면 y는 2고, x가 2면 y는 4고, x가 3이면 y는 6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y라는 거는 x의 2배거든요. y라는 건 x의 2배. 사장님의 월급은 직원의 2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결정되면 다른 하나도 결정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쨌건 미지수가 두 개인데, 요 정확하게 이 식이 참인값, 이것을 이제 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의 구조가 하나가 아니고 이 순서쌍을 이루어요. x와 y의 순서쌍.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순서쌍, 여기서 이제 숫자쌍이라고 표현했는데 두 숫자쌍. 쌍이라는 거는 짝꿍을 얘기하는 거죠. 쌍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해가. 그러니까 x가 1일 때 y는 2, 이런 식으로 x와 y의 어떤 짝을 이루어 가지고 이 해를 갖게 되는데, 해가 또 무진장 많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로 해를 갖게 돼요. 이런 방정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정식은 해가 하나다, 이런 이제 고정관념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해라는 거는 x와 y 순서쌍이에요. 두 개의 짝을 이루어 가지고 그 참인값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x에 따라서 y가 결정되고, x가 2인데 y는 1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해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79쪽에 보면 항등식이라고 나와요. 주로는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는데, 이 항이라는 거는 항상 이런 뜻이에요. 항상. 변함없이 항상 늘 이런 뜻이, 등식은 같다라는 거고 같은 식이죠. 왼쪽과 오른쪽이 항상 같은 식.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x에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뜻이죠. 예를 들면 4x는 이제 같다.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 왼쪽과 오른쪽에 x값이 0이든 1이든 3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왼쪽과 오른쪽은 x에 상관없이 늘 같음이 유지되는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에 상관없이 늘 같은 식, 이거를 항등식이라고 그래요. 3에 a 플러스 b는 같다. 3a 플러스 3b하고, 여러분이 여기 문자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문자가. 그러면 숫자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숫자로 바꾸든 문자로 바꾸든 수학에서의 그 규칙성은 늘 일치해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에 2 더하기 4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2 더하기 4를 묶었어요. 그거를 3번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여긴 곱하기 기호가 생략된 거예요. 곱하기 기호는 흔하게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4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2도 3번, 4도 3번 반복돼서 쌓아 올렸기 때문에, 마찬가지 a 더하기 b를 묶어서 3배를 한 거는 a도 3배, b도 3배, 이렇게 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a와 b에 상관없이 참인값이에요. 늘 항상 같은 값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은 늘 항상 같아요. a가 0이든 a가 1이든 a가 3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쨌건 항등식은 고등학교 때 나오고, 여러분이 항등식이 무엇이다, 등식 중에 등식이 한 형식인데 x에 상관없이, 미지수에 상관없이 늘 항상 참인 그런 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80쪽 한번 봅시다. ax 플러스 b는 이제 0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선형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리니어 이퀘이션인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 방정식이든 함수든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 형태로만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2x-4는 0이다.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그리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쪽을 이제 x축, 이쪽을 y축이라고 해서 2x-4는 여기 마이너스 4를, 요점 마이너스 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그러면 여기는 이제 2를 지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직선 형태를 가진 이 점, 이 x축하고 만나는 이것이 이제 해가 되겠어요. x는 이제 2가 되겠죠. 이거는 ax 플러스 b 이퀄 0이라는 거를 선형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거를 이제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1차라는 게 뭐냐, 차원이거든요. 이건 차원.
시공간에 대한 문제인데 이 점이라는 거는 차원이 없어요. 무차원이에요. 아무 차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은 그냥 아무것도 물리적인 어떤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선은 1차원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이 선이라는 그 공간의 세계는 이 어쨌건 시작점이 있을 거거든요. 시작 또는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여기 떨어져 있어 이만큼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친구가 전화를 해요. 너 어디 있어? 그러면 나 여기 있어 이럴 때 나의 위치, 이 점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한 가지 정보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정보만 있으면 이 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세계인 거예요. 이 선 위를 왔다 갔다 이 점이 왔다 갔다 선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는 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보만 필요하다는 거죠. 뭐예요? 시작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 거리만 알 수 있으면 돼요. 하나의 정보만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세계에서는 위치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이 1차원이고 1차원 세계에서는 선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이 쭉 자취들을 이루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면적이 된단 말이죠. 이 면적 면 또는 면적 면에서의 어떤 위치는 여기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점에서 내가 이제 위치해 있는데 이 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얼마 또 위쪽으로 얼마 한 가지 정보만 가지고는 이 점의 위치를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치를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점이 있으면 이거 왔다 갔다 여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선보다는 차원이 높아요. 선은 이렇게만 가는데 여기서 좀 위아래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면은 2차원이다. 이 종이 같은 면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입체를 갖추는 거지. 이 면이 쭉 움직이면 그러면 이게 3차원이 됩니다. 여기에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해요. 이 점의 위치는 공간 중에 떠 있기 때문에 가로 또 세로 그렇죠? 세로 그다음에 높이라는 가로 세로 높이라는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박스 위에 상자 바닥이 아니고 공간의 어떤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한지 가로 세로와 높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로로 얼마, 세로로 얼마, 높이로 얼마. 높이까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우리가 입체의 3차원 입체에서는 이게 3차원이 세 개의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차원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직선 거리는 하나의 x만 필요할 수 있어요. 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x 값이 이 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면적이라는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가로가 x, 세로가 x인 어떤 정사각형을 생각해 보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x의 2제곱이죠. 2제곱이라는 거는 제곱의 관계. 요 위에 차수가 가로 곱하기 세로처럼 이 제곱의 관계를 우리가 2차원이라고 해요. 3차원은 부피죠. 입체예요. 이거는 여기가 가로가 x, 세로가 x, 높이가 x면 이거는 이 부피는 x 곱하기 x예요. 그래서 x의 세제곱. 이 세제곱 형태를 3차원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 밑변이 x 곱하기 x잖아요. 그러니까 x의 2제곱이에요. x의 2제곱이 면적이 그거를 얼마만큼 쌓아요? 높이 x만큼 쌓는 거죠. 높이 x만큼. 그래서 이제 x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가로가 2고 세로가 2고 높이가 2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형태의 이제 정육면체가 되는데 이 부피라는 거는 요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1인 정육면체를 유닛이에요. 단위 큐브예요. 단위 부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이 안에 몇 개 있느냐? 가로 세로 높이가 1인. 당연히 위층을 보세요. 4개가 있죠? 가로 세로가 2개씩이니까 4개가 2층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4개가 하나, 둘, 셋, 4개가 2층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8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2의 세제곱만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세제곱이라는 거는 3차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ax 플러스 b는 0은 이게 1차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은 2차 방정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a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3차 방정식이 됐어요. x의 차수에 따라서 차원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꼭 등식만 있는 게 아니고 등식이 아니면 이제 부등식도 있거든요. 부등식은 등식하고 성질이 굉장히 비슷해요. 예를 들면 4는 작다 3보다 요 기호는 작다라는 기호예요. 식을 읽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거든요. 4는 작다 3보다 이렇게. 그러면 3은 크다 2보다 이렇게 읽겠죠. 이거는 크다라는 기호예요. 크거나 같다. 물론 이렇게 두 개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두 개 안 쓰고 이렇게 써도 같다라는 의미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한 표현. 막대기 하나든 점 하나든 이런 것도 줄이는 게 수학의 형식에서는 훨씬 더 좋거든요. 간단할수록.
그러면 작거나 같다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1 더하기 2는 작다, 4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왼쪽하고 오른쪽이 부등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거를 더해 봅시다. 1 더하기 2에다가 3을 더하고 여기 오른쪽에도 3을 더해요. 그러면 이 크고 작음의 어떤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를 더했기 때문에. 작은 거에다가 3을 더했고 큰 거에도 3을 더했잖아요. 그러면 크고 작은 게 결과의 변화가 없는 거죠. 여전히 6은 작다 7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등식에 위치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거를 빼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거를 곱해도 똑같은 거를 나눠도 부등식에 변화가 없을 텐데, 다만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마이너스를 나눴을 때는 위치가 바뀌어요. 마이너스의 곱은 위치를 바꾸게 만들어요. 3이 작죠. 4보다. 근데 똑같이 마이너스 2를 왼쪽과 오른쪽에 곱해볼게요. 그러면 3 곱하기 이제 마이너스 2, 그리고 4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면 이쪽은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8이죠. 어떤 게 커요? 이쪽이 크죠. 바뀐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는 바뀐다. 그래서 부등식을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울 텐데, 부등식은 등식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하는데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는 다를 수 있다. 이거를 명심하면 되겠어요. 아마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81쪽 문제를 한번 봅시다. 18번 문제만 볼게요. 다른 문제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18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기는 숫자가 전혀 없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고 미지수 x가 있기 때문에 등식인데 어떻게 풀 것이냐. 처음에 여러분이 이런 것을 어려워하면 숫자를 그냥 써보세요. 3x 마이너스 4는 같다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자는 거죠. 왼쪽에도 x가 있고 오른쪽에도 x가 있으면 한쪽 x를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2x를 마이너스 2x를 해주면 될 거예요. 왼쪽에도 2x를 빼주고 오른쪽에도 2x를 빼줄게요. 3x 마이너스 4에서 이제 2x도 빼주고 왼쪽에 2x 빼주고 오른쪽에도 2x를 빼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3x하고 마이너스 2x가 해서 x 3개에서 x 2개를 빼주니까 x 하나만 남고 마이너스는 그대로 되고 오른쪽에서는 2x 마이너스 2x가 이제 없어지겠죠. 1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4를 없애주면 되겠죠. x 주변에 있는. 그래서 x만 남기면 왼쪽과 오른쪽에 더하기 4를 해주면 될 거예요. x 마이너스 4에다가 4를 더해주고 1에도 4를 더해주고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4는 없어지겠죠. x만 남고 5가 된다. 이렇게 푼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없고 문자만 있지만 ax-b equal cx 플러스 d다. 그러면 x가 이제 양쪽에 두 개 있기 때문에 한쪽에 x를 없애줘요. 양변에 마이너스 cx를 해줄게요. 그러면 ax-b 마이너스 cx 플러스 t 마이너스 cx. 똑같은 거죠. 여기서도 2x를 없애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2x를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했던 것처럼 여기 ax가 있고 마이너스 cx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예를 들면 ax-cx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거는 a-c를 해주고 이렇게 x를 묶어주면 돼요. 예를 들면 3x-2x는 여러분이 이거는 1x잖아요. 어떻게 해서 1x인지 알고 있어요? x가 3개에서 x 2개를 빼니까 3 빼기 2를 하고 x를 이제 묶어준 거죠. 이것과 똑같아요. x가 a개 있고 c개를 빼주는 거니까 a-c를 하고 x를 밖으로 이제 빼주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a에 빼기 c에 이제 x가 되고 마이너스 b는 x는 x끼리 동류항이라고 하는데 같은 종류끼리는 좀 더 모아가지고 간단하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없어지니까 d만 남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b를 마이너스 b가 x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주면 되니까 더하기 b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a-c가 이제 묶여서 x가 됐고 여기 b를 더해주고 d에도 이제 b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없어지니까 a-c가 있고 x는 d 플러스 b다. 나눠주면 되겠죠. x 앞에 a-c 번이라는 게 곱해져 있기 때문에 나눠주면 되겠어요. a-c에 x가 있으면 a-c로 양변을, 이것도 d 플러스 b인데 알파벳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왼쪽도 오른쪽도 a-c로 나눠줬어요. 그러면 a-c로 약분돼 가지고 x는 이제 a-c분의 b 플러스 d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4-2에 100이에요. 100이 예를 들면 400 마이너스 200 이러면 우리가 이제 200인 거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100이 4번과 2번 있는데 4번에서 2번을 뺀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4-2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00만 남을 거예요. 이게. 그렇죠?
4-2가 100번이 있는데 그 4-2로 나눠졌기 때문에 약분돼 가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200이고 2로 나눠지는 거니까 똑같은 걸로 나눈 거기 때문에 3x는 5다. 그럼 x를 어떻게 구해? 3으로 나누면 된다겠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a-b의 x다. 이게 c다. 그러면 a-b로 그냥 나눠주면 돼요. a-b로. 그러면 x만 남는다는 거죠. a-b분의 c, a-b분의 c다. 이렇게 연습이 좀 필요해요. 문자로만 나왔을 때는. 19번 한번 봅시다. 이 시속 45마일인데 마일을 이제 킬로미터로 바꿀게요. 45km per hour. 1시간에 45km를 갔어요. 그랬더니 5시간 갔을 때 5시간 이동이죠. 이동한 총 거리. 이런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이 1시간에 이 의미는 1시간에 45km를 가는 그런 속도라는 거예요. 그럼 5시간 동안 가면 5배를 해주면 되겠죠. 45 곱하기 5를 해주면 255인가요? 네, 255km를 이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속력 문제는 DST라고 했었죠. 디스턴스를 구하고자 하면 S 곱하기 T를 하고 스피드를 구하고 싶으면 디스턴스에서 T를 나눠주면 되고 타임을 구하고 싶으면 디스턴스에서 스피드로 나눠주면 됐어요. 20번 문제. 시속 30마일로 몇 시간을 가야 3000마일을 갈 수 있는가? 이제 킬로미터로 바꿀게요. 30km per hour로 속력으로 몇 시간을 가야 3000km를 이제 갈 수 있나? 뭐 이런 문제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시간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타임이라는 거는 디스턴스를 스피드로 나눠주면 되죠. 디스턴스가 3000이에요. 이때는 단위를 다 생략하면 돼요. 단위를 다 맞추고 생략하면 돼요. 킬로미터와 시간으로. 그리고 스피드는 이게 30이었어요. 그러면 약분하면 이제 10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는 100시간이에요. 100시간. 100시간 이동하면 잘 생각해 보면 1시간에 30km 같았으니까 10시간이면 300km 갈 거고 3000km 가려고 하면 그것도 10배, 100시간을 가면 되겠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